최근 넷플릭스에서 파반느 영화를 봤는데요. 재미있게 봐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꾸를 통해 파반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비를 맞는 미정에게 경록이 우산을 씌워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미정이 이런 말을 해요. 비를 상대하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단 쉬워요. 그 말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말이었는데, 비를 맞는 게 익숙해지지 않아야 하는데 얼마나 이 일이 반복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삶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시도를 안 한 건 아닌데 시도를 했는데 계속되는 실패와 어떤 상대의 무반응으로 인해서 좌절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의 어떤 그런 순간까지도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록의 어깨가, 한쪽 어깨가 다 젖을 만큼 이제 미정을 위해서 우산을 씌워주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도 너무 심쿵하는 그런 포인트죠. 미정과 경록은 서로의 어두움을 바라봐주는 존재예요. 각자의 사연으로 인해서 세상에 갇힌 두 존재인데요. 미정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다양한 집단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고, 또한 경록은 어떤 가정사로 인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서로의 모습을, 숨겨진 마음을 봐주는 사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빛이 되어주면서 세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정과 경록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이라는 숫자는 서로와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를 외롭게 하기도 하는 그런 숫자이거든요. 미정과 경록의 마음을 요한이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한 셋이 서로 의지하면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요한이 굉장히 외로운 순간에 둘의 사정으로 없기도 하죠. 이렇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그런 숫자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록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란 서로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는 일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랑이란 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청춘의 어느 한 순간에 반짝였던 것인데, 그 잠깐의 빛으로 생의 나를 비춰가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사였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대사는 모든 사랑은 오해다. 그를 사랑한다는 오해, 그는 이렇게 다르다는 오해, 그녀는 이런 여자란 오해, 그에겐 내가 전부란 오해, 그의 모든 걸 이해한다는 오해,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란 오해, 그에게 내가 필요할 거란 오해, 그가 외로울 거란 오해, 그런 그녀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오해,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이 대사에서 오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영화 속 장면에서 이제 라면 먹고 가고 싶다고 미정이 경록에게 이야기하는데, 경록이 집에 컵라면밖에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순간 영화를 볼 때에는 이게 무슨 흐름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라면 대사가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유명한 대사잖아요. 이 유명한 대사도 누군가는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면이라는 친숙한 소재 안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내포하면 그것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오해의 장면을 이렇게 풀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되게 재미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사랑뿐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도 오해의 순간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상대에게 최선의 말을 하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지만 상대는 나의 최선의 말을 먼지처럼 여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소통이 된다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도, 저는 이제 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작가는 사랑하는 것도 받는 것도 기적이다, 이런 말을 했죠. 왜냐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오해 속에 있기 때문이니까요. 영화 속에서 눈사람이 상징적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랑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눈을 뭉쳐서 커다란 동그라미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눈사람을 만들듯이 정성을 들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눈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또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녹는 눈사람처럼 사람 사이의 일도 그 뒤에는 소멸되는 것임을 알게 해준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파반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사회의 모습을 담은 영화이기도 한데요. 저는 좋은 영화란 영화를 통해서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를 보는 동안 자꾸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오래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빠른 세상 속에서 천천히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이 영화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꾸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넷플릭스 영화 파반느를 보고 와서 그걸 가지고 다꾸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 올해 책방에서 이제 책 없는 책 모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책방 대표님이 파반느가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로 그 영화 모임을 가지게 됐고 거기서 그 영화 얘기와 책 이야기를 함께 듣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제 독서 모임에서 했던 그 사진인데요. 드라마 속의 한 장면들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면들을 몇 개 꼽아봤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 중에서도 이렇게 빗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백화점 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백화점은 아니지만 백화점 느낌이 나니까 이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게요. 백화점 느낌이 나죠? 이제 영화에서 보고 상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사실 둘은 어떤 서로의 어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봐주는 존재들이에요. 자기만의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세 장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붙여볼게요. 그리고 청춘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청춘을 상징하는 운동화도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글을 써줄 거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종이를 붙여줄게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영화인데요. 그 안에서도 점점 작은 빛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텔 톤으로 빛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색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일본에서 사왔던 스티커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붙여봅니다. 영화의 제목을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근데 얘는 너무 화려한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소박한 느낌이어야 어울리거든요. 이건 좀 소박할까요? 이 라벨 스티커는 트로스 페이퍼라는 곳에서 구입했어요. 이게 미색 종이여가지고 잔잔하니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립니다.